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아프고, 밤마다 뒤척이시나요? 약 봉지는 점점 늘어가는데 몸 상태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 모든 증상에 이제 나이든 몸이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식재료로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연건강법 연구회 대표 최윤서입니다. 건강식품과 약초를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고 건강관리 책을 5권 출간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식초는 우리 조상들이 3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발효식품입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약으로도 사용되었지요. 히포크라테스도 식초를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식초에 대해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먼저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당뇨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평균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식초의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초가 가장 좋은가요? 모든 식초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자연 발효된 현미식초, 사과식초, 감식초가 특히 효과적입니다. 인공 합성된 식초보다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한 효소와 유기산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어떻게 마셔야 효과적인가요? 식전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마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항상 물에 희석하세요. 식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채소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식초의 다양한 건강 효능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정말 혈압을 낮추나요? 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주간 규칙적으로 식초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순주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에도 도움이 될까요?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초를 소화제로 활용해왔습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하고 소화효소 활성화를 도와 음식물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위산 분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 노년층의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식초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 과식을 예방합니다.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도와 체지방 감소에 기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식초가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식품의 놀라운 점이죠.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식초부터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식초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천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관리를 위한 아침 식초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큰술을 넣고 천천히 마십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여줍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근육에서 포도당 활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회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이 방법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 개선되었습니다.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분들도 많았지요. 다만 약을 자의로 줄이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거나 하루 3번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식초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소금을 적게 넣은 채소 절임을 식초로 만들어 드시면 일석이조라는 점입니다. 식초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셋째, 관절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현미 식초와 꿀을 1대1 비율로 섞어 한 큰 술씩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이 서서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프다,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식초의 항염 효과가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8세 정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초 한 숟가락을 꿀물에 타서 3개월간 꾸준히 마셨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소화와 장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입니다. 식사 중에 식초를 조금씩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장내 유익균 성장을 돕고 소화 효소 활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는 어르신들께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보다 부담스러우시다면 매일 식사 때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 드시거나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 식품을 만들 때 식초를 조금 첨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후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 차는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째, 숙면과 피로 회복을 위한 취침 전 식초 꿀물입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섞어 마십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트립토판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의 흡수를 돕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자다 자주 깬다,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다는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불안정으로 인한 새벽 기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켜 수면 중 저혈당으로 인한 깨어남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식초 꿀물이 제 수면 비타민이 되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푹 자게 되니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초 습관을 시작하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위 점막이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심스럽게 시도하세요. 셋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식초는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활용한다면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평범한 식초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식초의 놀라운 건강 효능 5가지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식초 습관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식초 습관을 통해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73세 이한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꿀을 듬뿍 넣어 마셨죠. 점점 줄여나가니 이제는 식초 맛이 좋게 느껴져요. 6개월 지나니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65세 박영희 할머니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너무 걱정됐어요. 점점 사람 이름을 잊고 물건 둔 곳을 기억 못하고, 그런데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3개월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장 보러 갈 때 이제 메모 없이도 5가지는 기억합니다.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면 식초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꾸준함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3주, 이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지속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초 습관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하루 3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1번, 그것도 작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30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습관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맛을 조절하세요. 식초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물을 더 많이 타거나 꿀이나 천연 과일즙을 섞어 드세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식초 맛에 익숙해집니다. 셋째,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세요. 기존 식습관에 식초를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거나 국이나 찌개에 1스푼 넣어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작은 노트에 매일 식초를 섭취했는지, 그리고 몸의 변화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째, 함께할 친구를 찾으세요. 배우자나 친구, 이웃과 함께 식초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꾸준히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더해가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식초 1스푼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몇 개월 후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느 노인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수술이 아닌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생활습관병 시대입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습관을 바꿔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건강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약국에 가서 또 다른 약을 구입할 수도 있고, 부엌에 가서 식초 1스푼을 물에 타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우리는 종종 건강의 열쇠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최신 의료 기술, 해외에서 수입한 특별한 성분들.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의 해답은 종종 우리 가까이에, 심지어 우리 부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약 봉지가 늘어가는 것을, 혹은 나이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건강법과 생활 속 실천 팁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1컵에 식초 1스푼으로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석 달 후에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